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네, 당연히 전주에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전주하면 이제 한옥마을, 비빔밥, 인심, 볼거리 많이 유명한데요. 이제 하계올림픽 중심 도시로 일단 국내에서 선정이 됐고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유치 비결. 일단 국내에서 유치에 성공하신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비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3년 전에 제가 이제 체육회장으로서 체육시설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도세가 좀 약해요, 전라북도가.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우리가 도세가 비슷한 지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네. 저희가 문체부 통계에는 1273개, 그리고 강원도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죠. 네. 3806개.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인구가 5만 많은 전라남도가 이제 3배가 많은 3806.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 예, 그렇죠. 말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아시안 게임이랄지 이제 올림픽 같은 메모듭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네. 혼자 추진을 사실 했었어요. 아, 혼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IOC. 그렇죠. 혼자 하시긴 힘들죠. 그래서 대한체육회하고 조율을 했더니 이제 서울이 너무 막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지사하고 내려가서 이제 상의를 한 끝에 도지사도 상당히 추진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출발을 했던 부분들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서울하고 상대가 되겠냐. 88 올림픽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은? 그런 통상적인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제정신이냐 이런 소리도 들었고. 네. 그래서 저는 틈새를 좀 봤어요. 이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도 있는 거고, 너무 제가 체육시설뿐만이 낙후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연대해서 한번 올림픽을 치르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타이틀은 전북 전주지만 전 지역을 연대해서 하자. 이제 그렇죠. 저희가 메인이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체육시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세계 육상 선수권을 11년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수영은 2015년도에 남부대학교에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국제국격이 만든 수영장을 만들어서 2019년도입니까? 그때 세계 선수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광역단체장들하고 좀 빌리자, 같이 쓰자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또 이제 충청도나 이런 또 테니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을 하고 지역 연대를 하자, 통합창의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건데, 의외로 대의원님들이 서울만 하라는 법이 있냐, 너희들한테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정말로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심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대의원 투표에서 49대 11이라는 80% 이상의 네. 득표를 얻어서 정말 기념비적인 일을 만들어냈던 거죠. 작년 2월이었죠. 2월 28일 날입니다. 예. 그러면 틈새 시장을 공개한 게 일단 대박을 치신 거고요. 네. 국내 예선 이제 1차 예선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2차 예선도 또 있을 거고 최종 본선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실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도시가 주요 후보군이죠? 지금 출사표를 던진 나라가 아시아 대륙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를 포함해서 인도, 카타르, 사우디 정도, 네. 유럽이 독일, 덴마크, 터키 이런 정도 7개 나라.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가 한 번도 이제 올림픽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대륙에서. 아, 거기도 변수네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이집트 이렇게 15개 나라가 경합이 되는데, 주목할 대목이 뭐냐면은
2020년도 도쿄올림픽 아시아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2024년도 재작년에는 파리에서 100년 만에 했는데 유럽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8년도 2년 뒤에는 북아메리카 이제 미국에서 LA에서 합니다. 그리고 2032년도는 오세아니아 이제 호주에서 대회가 열리는데 대륙별로 이렇게 돌아가네요. 네, IOC 방침이 순환으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아시아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 도시로 보면 인도가 좀 뭐 상당히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먼저 인도를 말씀드리자면은 인도는 14억 2,700만 정도 해서 중국을 넘어섰어요, 인구는. 하지만 그 인프라랄지 환경, 기후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올림픽을 하기에는 좀 버겁다는 생각이 제 사견입니다. 또 인도의 취약점이 뭐냐면 1982년도에 우리가 1986년도 아시안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년도에 뉴델리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그렇죠. 아주 홍역을 치렀어요. 별로 날씨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뭐 50도에 가깝고 결국은 마라톤 경기가 전혀 무명이었던 우리 전북 임시 출신의 김양곤 선수가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게 기후의 어떤 경기력 향상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인도는 가장 취약한 것이 82년도에 에머드급 대회를 하고 전혀 큰 대회를 못했습니다. 그 후로 네, 그렇죠. 한 게 별로 없다. IOC가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 재유치를 한번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2014년도는 우리 인천한테 고배를 맞았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인도가 지금 굉장히 취약적인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아시아권으로 좀 좁혀봤을 때 인도가 좀 한 발짝 빠진다면 나머지 또 다른 경쟁 도시가 또 카타르하고 이제 사우디가 되겠는데 네. 이제 저희의 이제 강점을 부각하기 전에 이제 상대 경제 나라를 보면 카타르는 2022년도에 월드컵을 개최를 했지만 나라가 작고 네. 저도 이제 중동을 가봤을 때 계속 모래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반응이랄지 희망 이런 것도 보는데 월드컵은 가능하다고 봐요.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단일 그래서 종목이니까. 단일 종목이니까. 네. 근데 이거 하계 올림픽은 또 동계 올림픽을 틀려서 많은 경기장, 많은 종목이 들어가기다 때문에 그게 그 기간에 경기장을 확충할 수 있을까라는 그 우려심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내심 IOC하고 지금 지속적인 그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왜냐면 제가 88년도 올림픽 때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이고 내심 저희 쪽으로 좀 호감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요새를 몰아가지고 우리가 88년도니까 48년 만에 많이 됐네요. 벌써 48년. 그러면 네. 48년 만에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서 수준 높은 컨텐츠랄지 뭐 여러 가지 뭐 푸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또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이런 그렇죠. 상황을 보면은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면 국내 후보도시 유치는 이제 확보가 됐지만 IOC 본선에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경쟁 도시의 약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체급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북 여기서 내세울 수 있는 장점과 지금 하시는 노력은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그때 대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설득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지역이 인구가 소멸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다 이전을 하고 어떤 공모랄지 이런 거 하면은 지방은 항상 탈락이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는 좀 저희한테 기회를 분명히 줬습니다. 국내 후보 도시는. 그래서 이제 장점이 뭐냐? 저희들은 제가 이제
그 재작년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의 선수 단장으로 한 달간 이제 선수들을 이렇게 이끌고 갔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문화 올림픽이 이게 문화 올림픽이구나. 파리가 스포츠 대전을 뛰어넘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0년 만에 2024년 이후에 100년 만에 파리에서 했는데 그 일상적인 우리 수준을 넘는 어떤 생강에서 그 배를 타고 개회식을 했던 부분들 거기서 그 옆에서 이제 그 문화적인 행사를 했던 부분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게 저 혁신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또 그 경기장에 이제 그 엑스포를 해서 오래된 그 건물들을 개조를 한 거예요. 일부러 짓지 않고. 네. IOC 방침에 따른 겁니다. 그때 좀 부럽다, 웅장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좋은 벤치마킹이 된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태권도도 하고 끝나면 펜싱도 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상당히 마음에 영감을 좀 받았던 부분들인데 저희는 또 강점이 K-팝, 네. K-푸드, 또 그 도시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후가 온화하고 또 그 거리가 깨끗한 네. 그런 질서 있는 그런 국민들의 수준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아시아권으로 이제 아시아 순서로 대륙으로 온다고 보면은 상당히 좀 우위에 있지 않냐. 그 자만하지 않아야 되겠죠 대신에 살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도시 전주에 저력을 이제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IOC에 공식 제출을 하신 건 아니죠? 곧 하셔야 될 거고 그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해주는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이제 지난 4월에 의뢰를 해서 한 일주일 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이 IOC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뭐냐면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 원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이 82.7%가 항상 그 너무 이제 저희들 기대보다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87.6%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다고 보고 저희가 파리나 도쿄는 14조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저희는 6조 9천. 왜냐면 경기장을 짓지 않고 제로 베이스로 해서 보완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인근에다가 통합적인 차원도 되는 거죠. 그런 경제적인 걸 따져보니까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시는 당연히 IOC하고 이제 많이 근접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 서울은 합격점이 됐다라고 했는데 네. 저희 역시도 서울 수치가 서울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 결과를 도의회에다가 일단은 올렸어요. 전라북도 도의회에다 올렸고 상반기 안에 이게 이제 인준이 되면 문체부 주관 부서인 문체부가 승인이 되면 이제 기재부죠 기획 지금 예산처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이제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전라북도 혼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대통령 사인이 이제 보증서로 들어가게 되면 IOC에 이제 신청서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유치위원회나 조직위원회 구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2036년이면 지금 10년 남은 건데요. 남았습니다. 뭐 사실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돌이켜 생각해보면 1996년이 근대올림픽 100년이래 그래서 아틀란타 올림픽 때 굉장히 성대하게 대회를 치렀고 저도 출장을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2036년 올림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또 어떤 새로운 게 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체육사의 한 큰 획을 이제 그을 수 있는 그 기회인데 만약에 저희가 유치가 된다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1936년도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예. 우리 송기정 선생님께서 송기정 마라톤에서
올림픽 꽃은 마지막에 이제 네. 마라톤인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마일벽 30분 벽을 빼서 2시간 29분 16초로 그렇죠. 금메달을 땄어요. 그 그때는 100년 전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100년이 되는 해죠.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아쉽게도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타고 이제 금메달을 땄던 건데 네. 그 서름이 있죠. 저희들한테는 그게 이제 10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2036년도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당당하게 태극기를 앞세우고 우리가 주체 도시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민들도 이제 자존심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생각지 못했던 특별한 의미가 있네요. 네, 그것을 좀 기자회견이 있는 도청에서 하는데 11월 7일 날로 저 기억을 합니다만은 네. 어떤 기자가 물어보길래 제가 그 답변을 했어요. 언론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100년이 되는 건데 그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근데 그때는 회의적이었죠. 되겠냐? 서울한테 되겠냐가 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반응이 왔고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국내 후보도시 유치가 됐어요. 이것을 잘 여세를 몰아서 IOC 의원들 또 이제 평가 방식도 자꾸 이제 바뀌고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유치를 해서 네. 대한민국이 88 올림픽 때 그때는 상당히 좀 지명도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만 개발도상국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선진국 대회에 반열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대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저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뒤면 아주 편안하게 저도 가서 구경도 하고 싶고 즐기고 싶습니다. 그 아까 얘기하신 파리가 두 번째 100년 만에 했다고 네, 그러셨고 그렇습니다. 미국이 제 기억에도 몇 번을 했고요. 네. 이제 우리가 전주가 되면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 개최하는 나라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많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죠. 7개 나라가 있습니다. 아, 미국, 영국, 또 그리스가 1896년도 1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대 올림픽을 하고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을 이제 했었습니다. 호주는 3번을 해요. 56년도 멜버른, 2000년도 시드니, 그리고 2032년 브리즈번에서 지금 이제 개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네. 3개를 했던 그 나라도 영국도 3번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964년도 도쿄올림픽을 하면서 그 기하급수적으로 경제가 발전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2020년도는 두 번째로 이제 1년 연기, 코로나 때문에 연기해가지고 2021년도 했는데 아마 우리가 그 IC 본선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이제 아시아로서는 두 번째로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는 건데 48년 만에 꼭 할 수 있게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라도 꼭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쳐야죠. 결국 이제 또 거기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죠. 경쟁에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제비뽑기를 하는 건 아닐 테니까. 네. 바뀌었다 그래요, 선정 방식이. 네. 뭐 어떤 것에서 어떤 식으로 바뀐 겁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88 올림픽하고 그 뒤로는 100여 명이 넘는 네. 그 IOC 위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변질이 된 거죠. 지금 선정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도표로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 네. 한번 설명을 차근차근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개최 지역이 이제 유치도시 단독,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 서울, 애틀란타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그 올림픽이 적자 올림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IOC에서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복수 국가 복수 국가도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까지는 무리고 예. 한일 월드컵은 복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중미도 마찬가지고 도시를 분산을 해도 된다, 공동으로 해도 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로선 유리한 거죠. 유리해졌겠네요. 딱 이제 우리가 부합하는 그런 거 하는 거고. 그 우리가 돌이켜보면 88년도 이제 올림픽을 할 때 7년 전에 81년도 9월 30일 날 그때는 이제 통일이 되기 전에 동도가 서도가고 통도하기 전에 통일되기 전에 서독에서 했어요. 바덴바덴에서. 네. 그때 이제 나고야한테 다 질 줄 알았죠. 그냥 그때는 아시아 대륙으로 이제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늦게 했고. 저희 화면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러면 네.
사바나시 위원장이 결과로 나고야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52대27로 네. 더블 스코어로 또 이겼던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10년, 11년 전, 지금 10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로서는 한 7, 8년 전에 지금 여유가 있어요. 시간이. 네, 앞으로 한 2, 3년 더 여유가 있습니다. 있다. 예. 네. 지금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5월에서 9월 사이에 여름 정도 해서 그 로드맵 방향을 IOC가 유치 시기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늦게 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그렇고 그 뭐 입찰 방식 공개 경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IOC에서 컨설팅 같은 걸 해줍니다. 너희들이 이게 부족하니까 네. 좀 모아라. 선수촌도 젊은이들이 소통을 하면서 그 선수촌을 모으고 될 수 있으면 거리를 짧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비공개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 가능성. 네. 지속 가능성은 이제 가능성. 경기장을 짓고 놔두는 게 아니라 세계 선수권이랄지 아시아 선수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이클이라고 도움 벨로드롬 같은 경우는 주니어 선수권이랄지 아시아 선수권, 세계 선수권 이런 대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카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IOC가 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린 저게 맞춰서 이제 저비용, 고효율, 네, 그렇게 뭐 지역 연계, 비수도권, 특성화 이런 걸 잘 맞춤형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결정은 결국 여기도 뭐 결승전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이제 어느 나라가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압축이 돼서 이제 최상위권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제 낙점을 된다고 봐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인도나 카타르 정도 이렇게 될 텐데 앞에 언급을 드렸다시피 기후적인 부분들 또 관광객이 한 1,100만 정도가 가는데 이분들이 한국의 K-팝 때문에 많이 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나라는 아직 인구는 많고 가능성은 있지만 신흥국이지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못했기 때문에 네. IOC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눈치인가 제 착각일지는 모르겠지만 희망 섞인. 희망 섞인 네. 이야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인도 정도, 사우디 정도 이렇게 압축이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 아시아 지역에 뭐 태국이랄지 몽골이랄지 필리핀에 이제 IOC 위원들도 계시고 또 이제 IOC 출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지금 화면은 이제 전주의 분위기를 보신 거고요. 그러면 IOC가 이제 지향한 대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돈 문제 이런 것도 클 것 같아요. 네. 이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북의 전략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체육은 이제 올림픽도 마찬가지면 체육은 투자한 만큼 그 성과를 내는 것인데요. 지금 도쿄올림픽하고 파리올림픽이 그 어떤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과시하고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14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네. 올림픽을 위해서. 저희가 6조 9천억 정도 예산을 경기장을 짓지 않으면 예산이 확 줄어드는데 그 이제 예산으로 치르는데 뭐 이제 그 내에서도 그 체육관연구원에서 된 거 보면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저비용으로 고효율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그리고 또 이제 부대 수입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계권이랄지 네. 뭐 시설 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88 올림픽에서 흑자 조그만 흑자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어진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 평창 올림픽 때도 정말 짜임새끼 해가지고 뭐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로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해서 약간의 흑자로 난 걸로 우려했던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좀
알뜰한 경기장을 좀 활용을 해서 인근 경기장까지 쓰고 사이 통합도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면 무난하게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적인 대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특징인 지역연대 말씀이 아주 귀에 솔깃한데 지역연대를 할 수 있는 뭐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습니다. 있으시죠? 예. 네. 저희가 이제 51개 경기장이 있는데 저희가 32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19개는 이제 타시도로 보내는 건데, 우리가 안 되는 거 잡고 있을 필요가 없고, 훌륭한 경기장이 지어지는 게 뭐 대구, 네. 또 대구는 사격을 아마 갈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유동은 있습니다, 앞으로. 수영은 이제, 원래는 남부대학교 전라남도 올라가면 전라남도 요트를 보내고, 충북은 이제 또 테니스 이렇게 좀 방향을 잡고 있는데 자꾸 이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들은 또 이제 공동이 아니라 분산으로 가는 거고, 서울은 또 인플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축구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다 분산을 해요. 이제 예선전이 그렇죠. 또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한민국 어떤 한 도시, 지역 도시에 서는 게 아니라 타이틀은 전북 전주지만 대한민국의 올림픽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역에 당연히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크겠네요.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 추산할 수 있는 돈으로 추산할 수 있는 그런 통계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이제 그 전북 전반련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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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고용 창출은 18,000명 이렇게 상당히 큰 거죠, 지역에서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1,100만 정도가 이제 유치될 거라고 오늘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 후, 예, 그 계속 이어져야죠. 대회를 끝나고 나서 그 시설을 이용을 하고, 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서울이 어떤 도시나 이렇게 처음에 88 올림픽 오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당당히 그 세계 6대 경쟁 도시로 지금 올라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부산이 4년 전에 서울에 고배를 마셨죠. 국내 후보 도시로. 근데 서울은 안타깝지만 이제 엑스포로 이제 했다가 좀 결국은 이제 안 됐었던 부분들인데, 저희 전북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고 소외지역이 사실입니다. 그런 걸로 스포츠 산업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서 또 국가 브랜드의 인지도도 올라가고,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문화가 강한 전라북도 전주에도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들은 상당히 좀 길게 보면은 아주 고무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국 지금 말씀하신 흐름에 쭉 보면 결국은 이게 단순히 스포츠만의 행사가 아니라 문화 행사, 세계적인 역사, 유물도 교류하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지난 파리올림픽도 얘기를 하셨고요. 뭐 전북, 전주 이 지역만의 또 장점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북 하면은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민들 자체도 상당히 패배주의가 강해요. 올림픽 시작할 때 되겠냐, 이게 도민들의 사실상 속마음이었거든요. 도세가 약하니까. 약하니까. 네. 네. 사실 그거 아닌데. 근데 처음에는 이거 뜬금없다, 쇼오지 마라, 이제 이런 딱 과한 표현도 했었는데, 네. 그 결과적으로 만들어 냈던 부분들이고, 또 아주 도심에서 이제 인플라가 서울은 잘 돼 있어요. 서울이 아주 훌륭하게 대회를 칠 수 있지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고, 색다른 것을 또 보고, 한옥마을에서 또 선수들이 호텔에서만 자는 게 아니라 한옥마을 온돌에서 자보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서 이제 그 먹거리, 또 K푸드, 네. 이게 지금 전주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각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어떤 저력을 또 보여줄 수 있고, 또 한 부분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상당히 올라오는 분위기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역사, 전통, 문화, 우리의 옛 것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차원도
긍정적일 거고 또 새로운 미래 그런 홍보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IOC에다가 내놓을 뭐 미래 전략이라든지 요즘 뭐 친환경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17기 시도에서 유독 앞서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17.6% 예. 그리고 2위가 충남, 전라남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수소 버스를 이용하고 예. 어떤 그런 부분들은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좀 전혀 오염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크린 올림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네.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경제적 효과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번 동계올림픽하고 다시 비교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때하고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 더 크다고 봐야 돼. 우리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 작은 나라에서 그 88년도에 하계올림픽을 했을 때 네. 하고 평창올림픽하고는 너무 훌륭한 대회지만 그 레벨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종목이 크고 또 이제 그 관광객을 이제 보러 오는 관광객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효과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TV 중계권은 IOC하고 이제 배분하는 부분도 남아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고요. 도시 브랜드 향상 이런 것들도 상당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올림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서울과 같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계올림픽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동계올림픽보다는 훨씬 어떤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88 올림픽 평창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큰 세계 축제를 유치하는데 또 북한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도 육로를 통해서 다시 올 수 있다면 또 좋은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지사하고 극비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잘 상기 한번 해보시게요. 4년 전에 우리가 부산하고 국내보도시를 경쟁을 했습니다. 박원순 그 시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랬는데 46표 중에 34표를 가져갔어요. 이제 원사이드가 서울이 됐었는데 그때 악수를 둔 게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하고 이제 손을 잡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축제가 아니라 한반도 축제가 되고 제가 볼 땐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 호주 브리즈번이 아니라 대한민국 선택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기 때문에 네. 정말 호응이 컸었겠죠. 근데 뭐 북한에서 그 변수가 생겨서 서울이 이제 혼자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을 잃어버린 거죠. 제가 이제 지사님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IOC 의원들이 북한을 참여를 이 말씀 드린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고 네. 우리가 단독으로 개최를 한 다음에 우리가 올림픽 때 공동 입장도 하고 같은 팀을 만들어서 단일팀으로 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더 진보적인 것은 올림픽을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 되고 있는데 보이콧을 또 해버린다면 근데 지금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하는데 일단은 단독 유치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나중에 이제 IOC가 우리한테 선택을 주게 되면요 갑을 관계라는 게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주도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경기장을 좀 신설을 이거 몇시거든 경기장 하나 지어야 되겠다면 그 이제 수락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예민해 있고 그래서 이제 작은 대회부터 제가 지금 이제 북경에 가서 이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북경하고 또 북한하고는 스포츠 교류를 합니다. 암암리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많은 걸 오픈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작은 스포츠 교류를 통해 정치적으로 풀었지 않습니까? 평창 올림픽 때도 그 안보 때문에 유럽에서 못 온다고 그랬어요.
북한의 그 위협 때문에. 근데 결국은 김정은 북한 측에서 참여를 하면서 정상회담이 되고 결국은 김정은하고 우리 저 트럼프가 정말 역사적으로 그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이렇게 해서 그 풀어가서 고립된 것을 그렇죠. 끌어냈지 예. 않습니까? 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묘수를 만들어 놔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지금도 안보 안전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큰 행사를 하다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신경 써야 할 안전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올림픽 유치라는 게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그 안전이라고 한다면 제가 파리올림픽 때 갔을 때도 우리 국정원에서 테러국에서 파견이 나갔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다 하고 철통 파리 경찰 군인들이 철통 쪽으로 그 보안을 시켰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는데 그 72년도 미넨 올림픽 때도 검은 9월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 무장 단체에서 이스라엘 네, 그렇죠. 비격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90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도 크지는 않지만 폭탄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우리가 유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안전에 관련된 그 조직이 구성이 됩니다. 그것은 뭐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게 추진해서 성공적인 경험도 많고 하니까 예, 기관들끼리 잘 협조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특히나 뭐 또 우리 전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꼭 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나마 좀 국민들한테 좀 해주시죠. 예, 아까도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 균형 차원에서 우리가 연대해서 하니까 지역에서도 그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 48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개최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제2의 제3의 도약이 될 수 있는 분명히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단순한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지구촌 축제가 되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 우리 도민 여러분들, 체육인들, 많은 체육인분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도 한번 48년 만에 올림픽을 한번 해보자. 네. 라는 것들을 염원을 모아주시면 우리가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도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유치 성공하시고 네네. 또 성공적인 개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